육군 대장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과 조리병에게 돈 없는 갑질을 한 사실이 폭로돼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군 지휘관 관사에 근무하는 공관병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에는 계급도 그렇고요. 이 내용 면에서도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공관병을 아예 폐지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갔고 해당 이제 박찬주 육군 이 작전사령관은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 육군 대장급 이 공관병 갑질 논란의 이 내용을 폭로했던 군 인권센터 관계자를 한번 연결해서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임태훈 소장님이 연결돼 있는데요. 임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군 인권센터가 공개해서 이 충격을 준 내용을 보면은 육군 대장 관사 안에서 공관병들이 조리와 빨래, 청소 등의 잡무를 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위협과 폭언이 심했고 외출 외박도 어렵고 수면이 부족해서 이제 과로 상태였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공관병을 담당하는 장병들이 하는 일의 범위를 어느 정도 벗어난 겁니까? 육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죠. 네. 그 징계는 당연한 것이고요. 네. 원래는 이제 이 사병화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적인 일 이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무가 무엇인지 또 좀 디테일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령관이나 사령관 부인이 그것을 아는 것이죠. 본인들이 범죄 행위를 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바로 전역 지원서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노예 부리듯이 부렸다라고 보는 표현이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몸종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네. 쇼파에 떨어진 각질 같은 것도 본인들이 좀 이렇게 손톱 발톱 깎았으면은 본인들이 정리하는 게 맞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은 자기의 어떤 그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 좀 창피하죠. 그런 거 좀 시키기에는. 네. 근데 그런 거 제대로 청소 안 했다고 뭐라고 그러고. 갑자기 요리하던 칼을 뺏어가지고는 왜 미나리를 준비하고 있냐고 뭐라 그러면서 칼을 휘두르고. 네. 도마에 내리치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긴장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한 것들을 외부에 알릴까봐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사건 이후에 인터넷도 못 사용하게 하고요. 네. 그리고 20분 거리에 나가야 근무 지원대에 있는 공중전화가 있는데 공중전화 쓰지 못하도록 공간 밖을 못 나가게 한다든지 예. 이런 행태들을 벌였습니다. 그럼 외출 외박을 아예 못 가는 상태였나요? 아니면은 굉장히 어렵게 하도 안 보내주니까요. 네. 거기 이제 그 간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간부가 이제 일부러 몰래 보인 몰래 보내준 거죠. 네. 근데 어제 이제 폭로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 해당 장성의 부인이 좀 가해자였다는 점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이제 여러 실태들을 다뤄보셨을 텐데 이번 건의 경우에 특히 이제 충격적이고 문제점으로 보이는 게 어떤 건가요? 일상의 자유가 없다는 거 가장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병사들에게는 6시 이후에 일과 시간 이후는 가급적이면 업무를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불침범이나 이런 것들 본인이 서야 될 근무가 있다면은 새벽 근무도 서지만 그 이외에는 우리 군인 복무 기본법이란 것이 작년 6월 30일 날 통과됐습니다. 네. 국회를. 네. 그래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휘 구하를 막론하고 군인의 기본권을 지켜주자라는 의미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 이외에 뭔가를 추가로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이제는 함부로 영내 대기도 못 시킵니다. 지휘관이. 그거 다 인권 침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의해서만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적인 것을 하면은 그것은 바로 징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우리 군의 이제 특성으로 볼 때 이런 경우에 장병들이 외부에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도움을 청하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이 실태가 드러나게 됐습니까?
저희한테 복수의 이제 제보가 있었고요.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거기에 있는 공관병이 한 거냐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는데요. 네.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것이 재발 방지가 어느 누구 하나에 의해서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무슨 거의 뭐 폭주 기관차처럼 네. 여겨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고, 이 폭주 기관차를 멈출 수 있는 건 궁극적으로는 사실 육군 참모총장이죠. 네. 그런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39사단장 이분의 직속 부하입니다. 네. 39사단장 사건 벌어졌을 때도 육군 참모총장이 구두 경고만 하고는 끝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폭주 기관차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사실상 장진규 육군 참모총장이나 이 사건에서 과일 상자 60박스가 뭐 썩어서 거기에는 귤을 공관병에 집어 던졌다는 사건은 네. 기무보고를 통해서 이미 한민구 장관이 인지했고 네. 한민구 장관이 구두 경고를 내렸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장관이라는 사람이 전체를 다 조사하라고 했으면 네. 오늘과 같이 지금 다음 장관인 송영무 장관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언급할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군의 자정 능력이 정말 과거 9년 동안의 적폐를 거치면 정권을 거치면서 너무 엉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이걸로 끝내고 싶은데요, 정말. 네. 어제 저녁 늦게 또 추가의 복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른 무대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요. 동일 사안이고요. 동일 사안에 대해서요? 동일 사안이고 저희가 내용이 너무 엽기적이라서 오전 8시에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를 보도자료를 담당자가 네.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그걸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뭐 어제 같은데요. 폭로된 내용보다 당사자와 관련된 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라면은 그 육군 장성화 박찬주의 사령관에 대한 것도 네. 좀 있고요. 하여튼 뭐 더 많은 문제점들이 낳고 있는 지점이 매우 구체적이고 네. 그런 진술들이라서요. 네. 저희가 이거는 2차 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 어제 저녁 밤에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보도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과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시사전망대 이슈토크 세 분의 패널이 나와 계신데요. 먼저 이수기 시사인 선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김태원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송권 본부장님도 군에 다녀오셨죠? 예, 제가 군 생활할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이 당번병, 공관병이었죠. 당번병은 부대 안에서 이렇게 그 지휘관을 뒷바리질을 하는 것이고 공관병은 밖에서 하는 것인데, 근데 그때부터 제가 군 제대한 지 30년이 넘는데 그때도 공관병, 당번병에 대한 이 학대 이런 문제가 그 내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뭐 공식화된 적이 없지만.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박찬주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전에 임태훈 그 소장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부인뿐이 아니고 아마 박찬주 사령관이 직접 어떤 학대를 한 그런 정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라서 굉장히 파문이 커질 것 같은데 이 지금 박찬주 사령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 계급이죠. 육군 대장입니다. 우리나라에 별 4개가 8명이 있어요. 그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그 참모총장, 그 1, 2, 3군 사령관, 그다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렇게 있는데 그 최고 계급에 있는 그 육군 대장이 이런 그 공관병 학대 사건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휘관 간사에 보통 근무병 또 조리병 그런 운전병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것이 지휘관들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그 부인도 같이 살면서 마치 그 개인의 어떤 종사원처럼 이렇게 부르다는 것이 문제고, 어쨌든 송영무 장관이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장관 공관병
한남동에 있는 네네. 장관 공간의 병사를 철수를 시키고 네. 앞으로 민간으로 대체하겠다 했고 이 다른 지휘관 간사도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으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그 사단장급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한 어떤 규범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대장이면 별이 4개인가요? 별 4개죠.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장성인데 이제 육군 측의 반론도 저희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군인권센터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인 것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단 반박을 했고요. 박찬주 사령관 경우에 공관병들의 휴가를 많이 보냈고 또 외출 금지와 전화를 못 쓰겠다는 것은 이제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일단 밝혔습니다. 박 사령관은 뭐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상태지만은 앞으로 이제 전역 지원서 제출과는 무관하게 또 국방부 감사에는 일단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수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군대를 안 다녀와서 네.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도 예전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보통 이제 그 장군들이 자기의 그 공관병들을 뭐 자기 아이들의 과외를 시킨다거나 무슨 뭐 테니스병도 따로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뭐 테니스 네. 이렇게 상대를 해준다거나. 바둑병도 있고요. 예, 바둑병 그러니까 본인의 취미와 그 뭐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하는 상대로 해서 뭐 그걸 잘하는 사람을 특기병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번처럼 아예 요리를 시키고 네. 자기 아들의 속옷을 빨래를 시키고 이런 경우는 사실 들어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나라를 지키라고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를 보낸 아들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거의 파출부 노릇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나온 네. 얘기로만 보면 네. 이 얘기를 듣는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지가 정말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분노들이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공관병으로 근무한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장군보다 사모님 모시는 게 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국방부도 그렇고 정부도 굉장히 어제 보면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일단 뭐 공관병 제도 자체를 좀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이 박찬주 사령관이라면 별 4개 대장급이기 때문에 군 수뇌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국방 개혁과 연결이 되고 군 수뇌부의 대폭 인사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이제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박찬주 육군 대장 같은 경우에는 육군 대장 별 4개입니다. 네. 2개만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 참모총장 3개군요. 합참의장, 네. 국방부 장관 3개만 하면 평생 본인이 군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 수뇌부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가 군에 대한 인사, 개혁 인사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는데 박찬주 대장의 그 인사 내부 평가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대통령과 그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군 장성에 대한 개혁 인사를 실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려고 했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쫙 번져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 장성들의 이 병사들에 대한 갑질 이게 사실은 범죄고 갑질도 정도가 있는데 이건 사실 정도가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의 그 군 수뇌부에 대한 숙군 작업, 정군 작업은 뭐 그건 불가피할 거로 보이네요. 지금 해군 참모총장 빼고 아까 말씀드린 장성 대장급 그 8명에서 7명이 지금 인사 대상이거든요. 네. 인사 대상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이 우연히 벌어졌죠. 우연이라기보다 그 고질적인 것이 드러난 것이죠. 드러났죠. 그런데 박찬주 사령관이 이 소위 말해서 그때 그 사드 발사된 4기 그 추가반이 보고 누락 때 그때 유재성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그 보직 해임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독사파라고 있었어요. 네. 육군 사관학교 출신 중에서 독일 육군 사관학교에서 유학한. 그래서 독사파라는 것이 알자해와 더불어서 군의 사조직이다 이런 말이 나왔고 거기서 제일 그 자장이 그 김간진 전 국가안보실장이다 이 말이 나왔는데 이 박찬주 대장도 독일 유학파예요. 독일 유학파고 또 독사파 멤버다. 그때 그 이야기가 나왔죠. 그것도 묘하네요. 예, 묘합니다. 그리고 이 박찬주 사령관이 기갑병과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성장군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군내에 어떤 라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언론 분석이 그렇습니다. 라인이 있었다는 것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군내 안에 사조직 중에서 한 사람이 사조직에 관여했던 한 사람이 이런 불미스러운에 연루가 됐기 때문에 네. 군 안에 내부 개혁이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래. 자, 일단 군인권센터가 오늘 오전에 또 추가 폭로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발표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4380님께서는 대한민국은 언제쯤 상식적인 사회가 도래할까요? 아유, 좀 이제 원론적인 또 의견을 보시면 좀 안타깝습니다. 8636님께서는 9월에 아들을 군대 보내야 하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군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모님의 심정을 또 보내셨고요. 7878님께서는 80년도에 상무대에서 관사 운전병을 지냈는데 공관병은 특혜받은 사병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보면 참 가관이다 이런 경험을 또 보내셨습니다. 8672님께서는 대장의 부인도 대장이고 대위의 부인도 대위인 것이 우리 군에 이제 변하지 않는 진리인가 봅니다 하는 냉소적 반응 보내주셨습니다. 이재철님께서는 전역이 아니라 조사를 받아야 된다. 남의 귀한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불른다 의견을. 그 조사받아야 된다는 말씀 이제 그것 때문에 네. 지금 보통 전역 처리하면은 이제 그동안의 문제를 좀 덮고 그리고서는 지나가고 나면 명예는 보장되는 그런 식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러니까는 검찰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이었는데 사전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옷 벗어버리고 끝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네. 결국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들 나오신 것처럼 근데 결국은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모든 그 대장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휘관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게 꽃보직이 되느냐 아니고 정말 이렇게 험한 일이 되느냐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걸 전체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공관병 문제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아, 그렇군요.